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큰 등락 없이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8% 넘게 폭락했던 삼성전자도 오늘은 보합에 그쳤고요. 그런데 지수는 잠잠했지만 그 안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후공정과 장비 종목들이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장주 대신 중소형 반도체주가 움직인 하루였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반도체 소부장 급등부터 원전과 가상자산, 그리고 미국 관세와 이란 제재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의 숫자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6,742포인트로 0.6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827포인트로 1.7% 상승했고요. 어제 급락분을 조금씩 되돌린 정도입니다.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조 9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어제 이어 이틀째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대신 기관이 1조 2천억 원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장주는 오늘도 잠잠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보합, SK하이닉스도 0.4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대신 업종에서는 반도체 후공정과 장비가 나란히 14%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원전 관련 SMR과 가상화폐, 화장품도 두 자릿수로 급등했고요. 반대로 제약 바이오는 12% 넘게 빠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85달러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장비와 소재를 납품하는 중소형 회사들이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AI 반도체 수요로 HBM 생산이 늘면서 후공정 검사와 장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HPSP, 원익 IPS 같은 장비주가 대거 올랐습니다. 특히 간밤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졌는데도 우리 소부장은 따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의 수급 좀 더 살펴볼게요. 오늘도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코스피에서 이틀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엇박이 난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은 이렇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은 3조 6천억 원을 매수했거든요. 이 상반된 움직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어서 방향을 확인하기 전까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 살펴볼게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삼성전기에 500억 원, HD 현대중공업에 290억 원, LIG 넥스원에 190억 원, SK에 190억 원, 대덕전자에도 1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170억 원, HPSP에 150억 원, 원익 IPS에도 120억 원, 제주반도체에 110억 원, 실리콘투에 80억 원이 들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에 3,300억 원, 두산에너빌리티에 990억 원, 현대건설에 640억 원, 삼성전자에 500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에도 440억 원을 담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HPSP에 200억 원, 심텍에 180억 원, 하나마이크론에 120억 원, TLB 90억 원, 실리콘투에도 8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번엔 오늘 강했던 원전을 볼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주기기를 사실상 독점 제작하는 데다 올해 수주가 14조 원에 이를 만큼 일감이 쌓이고 있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전력 수요가 커지면서 원전과 전력 설비가 함께 주목받는 흐름입니다. 이번엔 가상자산과 안전자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가상화폐 테마가 14%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엔 큰 그림이 하나 깔려 있는데요.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가 3년 안에 미국에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국채를 줄이고 금과 비트코인을 사라고 경고했거든요. 미국이 올해만 2조 달러 적자를 낼 만큼 빚이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대책과 트럼프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같은 방향으로 맞물리면서 금값도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강세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으로 따라오고 있고요. 이번엔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정면으로 겨누는데요. 내년 1월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철강에 5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200억 달러 규모의 맞불 관세를 예고하자 트럼프는 두 배로 대받아친 거예요. 트럼프는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관세 전쟁이 격화될수록 물가와 금리에 부담을 주는 만큼 우리 시장에도 간접적인 변수로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엔 유가를 흔드는 이란 이슈입니다. 미국이 오늘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을 공식 개시했는데요. 이란과 디지털 자산이나 금, 항공, 해운을 거래하는 제3국까지 미국이 2차 제재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란을 놓으며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하겠다는 사실상 전방위 봉쇄인데요. 실제로 이란에서는 제재 공포의 통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쌀값이 60%, 소고기 값이 150%까지 폭등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이렇게 커지면 유가가 다시 출렁일 수 있어서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6개 나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강세에 비트코인 관련주 비트플래닛이 상한가로 올라갔고요. 목재기업인 이건산업은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는 결정에 주주 환원 기대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에서는 신라젠이 차세대 항암제가 미국 FDA로부터 백혈병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왔습니다.
여기에 중국 소비주 헝션그룹과 AI 마케팅 기업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상가 전체 명단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정리해서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 미국에서 경기를 확인할 지표가 줄줄이 나옵니다. 밤 9시에 7월 건축 허가 건수가 나오고요. 이어서는 밤 11시에 7월 신규 주택 판매와 8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한꺼번에 발표됩니다. 주택과 소비, 제조업 경기를 두루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라 미국 경기가 식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경기 흐름에 따라 금리나 기대가 움직이는 만큼 오늘 밤 이 지표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